중국의 고대 병법서인 손자에는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아도 서둘러 일을 저지르는 것이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꾸물거리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즉시 실행하고 저질러 버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할 확률이 클지 모릅니다. 물론 아무도 실패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도 할 수 없는 거죠. 딜레마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당연하고 명쾌한 논리입니다. 압도적으로 빠른 행동 습관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생각과 행동 사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 생각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요. 정말 오래된 책인데 지금은 절판이 된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꼭 빌리셔서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를 좁히는 실행 습관을 익히면 일을 미루는 습관이 없어지고 일 처리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히 추진력도 강해지고요. 판단력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빠른 생각과 이 행동의 법칙입니다.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실행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비즈니스 비결을 배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실행해야 이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이 경험이 쌓여야 성공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시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시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경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 처리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요. 업무의 질도 향상이 됩니다. 곧바로 일에 착수하게 되면 이 작업 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 수정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업무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일을 끝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여유가 생겨서 업무의 질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저자는 빨리 일하는 뇌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키야마 다카시가 쓴 뇌가 맑아지는 15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뇌 회전수를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뇌 회전수를 어떻게 높일까요? 시간 제약을 두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명확히 설정해 놓은 이 시간 제약은 결국에는 뇌 회전수를 아주 빠르게 돌리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제약이 없고 시간 제약이 없이 그냥 언제까지든 해도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빠르게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당장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뇌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이 긴장감이 결국엔 뇌 회전수를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정해 놓으면 그만큼 뇌 회전수도 빨라지고 일처리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키포인트는 압도적으로 빨리 하는 겁니다. 피드백을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만 마감 시간에 이제 임박해서 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그때 와서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신입사원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과거에 이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일을 끝까지 해서 뭔가를 완벽하게 혼자서 끙끙대다가 이제 마감 시간이 돼서야 그때서야 뭐 최종 안이라고 내놓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봤을 때 그 최종안이 정말 형편없죠.
근데 마감 시간이 다 되니 이제 수정할 시간도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꼬일 수밖에 없겠죠. 상사한테는 혼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좀 부족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감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일 처리를 해버리고요. 그 전에 상사든 아니면 의뢰인에게 그 중간 과정에 된 것들, 아주 초안을 먼저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완성되기 전이라는 걸 이미 감안하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하게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겠죠. 그러면 그 의뢰인이나 아니면 상사에게 그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 또 수정할 게 있다면 또 수정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할수록 이 결과치는 완벽으로 가는 더 완벽적인 일처리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끝내고 뭔가를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수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완벽한 일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을 집중해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가 몰려올 때가 있죠. 동시에 여기저기서 갑자기 전화가 오기도 하고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상사가 이걸 하라고 하고 그러면 막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나 뭐부터 해야 되지? 막 그래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멀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생각이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은 오히려 속도가 훨씬 더 더디게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일 처리를 할 때에는 명확하게 한 가지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게 먼저이겠죠. 그래서 중요성,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가장 급한지도 같이 보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한꺼번에 일이 몰려들더라도 그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한 개씩 끝내버리는 게 일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결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이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코칭을 하다 보면 이 결단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말 인생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의 중요한 기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단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판단을 미루게 되고 항상 나중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칭을 하려고 해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안 옵니다.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 코칭을 하더라도 이 결단력이 있는 분들을 코칭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실제 행동력이 좋고요. 그런 분들이 실제 인생을 바꿉니다. 그 결단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뒤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시작조차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결단을 내리는 연습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하는 일, 정기적으로 하는 일, 소소한 일 모두 이 패턴화해서 이 단순하게 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들을 패턴화해서 자동화를 해놓거나 단순하게 해버리면 일 처리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좋은 것은 열심히 따라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그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 잘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